시신이 온전하다면 네. 사망 시각을 결정하기 위해서 체온을 잰다든지 뭐 시반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시체 경직도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네. 부패가 됐을 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법의건충학이라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거는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활발하게 없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외학회, 법의학회를 가게 되면 해외에서는 많은 해외에 있는 법의학자들이 곤충학을 하는 분들이 소수 있었어요. 그래서 와. 그분들이 이제 시신에 있는 곤충들을 갖고 막 이제 토론하는 걸 봤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막 논문을 내고 이런 경우는 없었고 중요성을 알고 시행하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죠. 아, 그러니까 이게- 해외는 이미 법곤충학이 범죄 사건에 이제 해결에 많이 쓰였는데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었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법곤충 감정실을 처음으로 만드는데 일조하신 분이 바로 현철호 검시관님이신 거죠? 네. 아, 법곤충학이 뭔가요? 그 법곤충학을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곤충의 지리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수사에 이용하는 것을 법곤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사망의 원인을 판단하거나 또는 시체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방임과 같은 물리적 학대의 지표로도 사용해지는데요. 특히 사후경과 시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패돼 버리면 시체에서는 법의학적 단서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곤충이 산란한 시점을 사망 시간으로 결정하는데요. 기본적 원리는 온도가 일정하면 네. 곤충의 성장이 일정하다라는 가설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된 곤충의 성장 정도만 확인하면 사망 시간을 추적할 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요. 이런 식으로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이제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시신은 이런 법곤충학을 적용하기 어렵겠네요. 곤충이 없으니까요, 시신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래된 시신에게 오래된 적용하는 시신이죠. 방법이겠네요. 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갑자기 법곤충학 너무 어렵거든요. 시체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뭐 아까 구더기 뭐 이런 거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파리가 찾아와요. 이런 여름처럼. 파리가 알을 쓸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알을 낳거든요. 파리부터. 코나든지 귀 구멍 쪽으로. 어우,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곤충이 시체에 접근하는데요. 제일 먼저 산란을 목적으로 파리들이 시체에 접근하게 되는데 그 시간은 사망 직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즉시 산란하게 되는데요. 사망 직후에 곤충이 바로 산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곤충이 산란한 시간을 찾아서 사망 시간으로 대신 결정하는 것이죠. 보시는 그림은 파리목 중에 시체에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검정파리과의 생활사입니다. 검정파리과는 알을 산란하고요. 일단 산란된 알은 1령, 2령, 그리고 또 3령의 단계를 거쳐서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더 이상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후섭식기 단계까지 유충 상태로 머물다가 번데기가 된 다음 성충으로 우화해서 날아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21도라고 하는 특별한 온도에서 알에서 1령까지 성장하는 데 23시간, 네. 또 1령에서 2령으로 성장하는데 27시간처럼 특정한 시간 내에서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망 시간을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파리가 사망한 지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날아와서 알을 낳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최초에 도착한 파리고 계속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 3령짜리 구더기가 발견될 수도 있고 1령짜리 구더기가 발견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판단해요? 이게 1령의 구더기인지 2령의 구더기인지의 판단은 구더기는 12마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 치설 반대쪽 12마디 부분에 네. 공기가 나가는 네.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의 모습을 보면 이게 1령, 2령, 아. 3령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2령 같으면 공기가 나가는 이 틈의 개수가 기문이 2개가 되는 것이고요. 네. 3령은 위에서처럼 하나, 둘, 셋. 그래서 오. 3령이라는 구더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속이 비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은 그 유병원이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그 사체도 직접 보신 거예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던 건 7월 27일, 그러니까 발견일로부터 45일 뒤였기 때문에 네. 현장의 시신은 이미 이동돼서 국가수 안치실에서 보관 중이었었고요. 현장에 도착해서 시신을 옮기던 도중에 혹시 탈락돼 있던 곤충들을 저희가 수집하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의 땅을 파서 번데기와 다른 곤충들을 수집했었죠. 일단 현장에서 어떤 곤충들이 시체에 접근을 했고 또 우점종이 어떤 종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제일 먼저 곤충 샘플들을 좀 채집을 했던 것이고요. 아, 그 종을 알기 위해서. 네. 그 종을 파악을 하셨나요, 그러면? 네, 수집된 번데기들은 DNA 바코딩 결과 큰 검정 뺨 금팔이라고 하는 종으로 큰 검정 뺨금파리. 네. 크리소미아 핑구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핑구이스라는 것이 살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 유병원 사체에서 발견됐던 번데기는 살찐 검정 뺨 금파리 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유전자도 포함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파리인지 알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파리가 어떤 건지 결정하는 거를 DNA 바코딩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파리였는지 큰 검정 뺨금파리라는 종이 확인됐으니까 구더기를 봐야 되잖아요. 네. 구더기는 어디에서 구해요? 국가수에서 안치되어 있던 유병원 시체에서 직접 곤충을 채집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시체를 보관하는 냉장실의 온도가 4도이거든요. 4도에서는 어떤 곤충들도 성장이 정지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발견일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곤충은 나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저희가 육안적으로 봐도 곤충의 어느 정도 성장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아, 그러니까 부검을 한다고 해서 시신 주변에 구더기를 싹 깨끗하게 치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모아놓는 거예요? 샘플링.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샘플링을 해서 다 샘플링이야. 에탄올이라는 데서 보관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시신은 씻어내죠. 그래도 영화에서 보면 되게 부검할 때 깨끗한 사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하는 걸로 이렇게 영화에서 구더기 나오면 누가 보겠습니까? 안 하니까요. 실제로는 구더기가 있는데 저희가 채집을 하고 깨끗이 씻겨드리죠. 그럼 그때 이제 구더기를 채집을 하셨을 텐데 뭐 충분한 양을 수거를 하셨나요? 시체와 시체 주변, 시체를 싸고 있던 비닐, 그리고 그 주변에서 저희가 채취한 구더기는 총 226점이었고요. 그중에서 DNA 검사를 위해서 따로 신선한 구더기들만 보관하고 검사를 진행했고, 역시 현장에서 번데기에서 나왔던 종과 같은 종인 큰 검정밤 금파리로 확인되었습니다.